안녕하세요. 정우아빠TV의 정우아빠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세자리 더하기 세자리 덧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세자리 더하기 세자리 덧셈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한번 다뤘죠. 네. 세자리 더하기 세자리 영상을 어떤 방법으로 설명을 드렸냐면 각 자릿수들끼리 더해서 다시 더하는 방법, 일명 자릿수 덧셈 또는 가르고 모으기 방법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요, 세자리 더하기 세자리 역시 맞는데요. 받아 올림 덧셈입니다. 받아 올림. 네. 제가 받아 올림 덧셈을 자릿수 덧셈보다 미리 영상을 만들고 학습지를 만들어 가지고 블로그에 올리지 않은 이유는요. 이제 뭘까요? 네. 네. 최우선 덧셈 방법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들어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덧셈과 뺄셈을 할 때에 어떤 기본적인 수학에 대한 그런 기초 원리들을 잘 알고 있어야지 좀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잘 하는 경향이 있는데, 덧셈 같은 경우에는 각 자릿수들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덧셈이라는 것이 각 자릿수들끼리의 합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먼저 아이들에게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좀 능숙하게 되었을 때 받아 올림 덧셈을 가르쳐 주면 오히려 별 어려움 없이 잘 해결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자릿수 덧셈으로 세 자리 덧셈을 해봤으니까 이제 가장 흔하게 가르치는,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원도 그렇고 문제집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서 가장 흔하게 가르치는 덧셈, 바로 받아 올림 덧셈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받아 올림 덧셈을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학습지를 만들어야지 조금 도움이 될까 좀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고 그 다음 또 힘들어하는 부분이 수를 받아 올릴 때 그 받아 올린 수를 가지고 해결하는 부분에서 좀 많이 어려움을 느껴요. 반대로 받아 내린 뺄셈은 빌려온 10에서 뺄셈을 해야 될 때 그때 좀 혼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좀 실수를 많이 하는데요. 받아 올리면 실수를 안 할 것 같지만 실수를 하는 아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실수를 합니다. 자, 받아 올림 덧셈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1, 2를 얘기해라. 그럼 뭐냐? 첫 번째, 받아 올림을 아예 안 하는 경우,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받아 올린 수를 덧셈으로 계산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해서 크게 두 가지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세 번째로 많이 하는 실수는 덧셈 자체를 실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9 더하기 7에서 16이니까 6을 쓰고 10을 올렸잖아요. 그 올린 10하고 5하고 8하고 더하는데 13이나 아니면 뭐 14나 이런 식으로 다른 답으로 계산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가 이제 세 번째고요. 이런 빈도는 조금 떨어집니다. 자, 자릿수가 많아지고 수가 커질수록 아이들은 받아 올림을 하면서 실수를 종종 합니다. 자, 첫 번째 실수는 받아 올림하는 자릿수를 올리지 않는 것.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받아 올린 수를 포함해서 계산을 하지 않는 것. 자, 그랬고요. 세 번째는 계산 자체를 잘못하는 경우. 이렇게 실수를 세 가지로 특히 많이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들 가르치시면서 우리 아이 어디에서 실수하나 한번 살펴보시고요. 요 세 가지 실수를 모두 다 하지 않은 아이들은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네. 빠르기는 둘째예요. 항상 제가 아이들에게도 강조하는데, 연산할 때 첫 번부터 빠르기에 집착하는 아이들은 100% 실수합니다. 절대 빠르기에 집착하도록 아이들을 유도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도 정확성, 두 번째도 정확성, 세 번째도 정확성이에요. 정확성이 어느 정도 잘 됐고 연습이 많이 되면 빠르기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고요. 그걸 초시계로 잰다거나 아니면 더 빠르게 해야지, 왜 이렇게 늦게 해? 처음 연습시킬 때는 빠르기는 절대 강조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했다, 그리고 다 맞았을 때 칭찬해 주시고요. 정확성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문제 좀 해놨는데요. 이거는 실제 연습하는 것보다 받아 올림 덧셈 할 때 어떤 점에 좀 유의를 해야 되고 아이들이 흔히 어떤 실수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 해보는 거는 그냥 몇 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두 번째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문제로 갔더니, 자, 253 더하기 789가 있네요. 자, 모 프로그램에서는요, 받아 올림 생각해서 앞에서부터 더해라. 그렇게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지도했던 프로그램도 그런 게 들어있는데요. 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예, 물론, 잘하는 아이들 그렇게 가르치시면 됩니다. 충분히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는 앞에 더하는데 뒤에 받아 올리면 될 거 생각해서 하나 더 올려가지고 쓰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르쳐 봤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고요. 오히려 아이들 혼란스러워하고 아이들 정확성만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0의 자리부터 더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자, 낱개부터 더합니다. 항상 낱개가 모여서 10단위를 만들고요. 10단위가 모여가지고 100단위를 만드는 거예요. 십진법의 기본 이론이 그렇습니다. 자, 9하고 3하고 더하면 얼마예요? 10이죠?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가르치시는 부모님도 있고요. 자, 9하고 3하고 더하면 10이잖아요. 자, 그럼 보통 어디를 먼저 써요? 1의 자리 먼저 쓰고 그 다음에 10 이렇게 올리죠? 그쵸? 네. 자, 그런데 1의 자리 먼저 쓰고 10단위 올리는 걸 깜빡하는 아이들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르칠 때는요, 그렇게 종종 실수하는 아이들은 12잖아요. 그럼 아예 10의 자리 위에다가 10을 쓰고 그 다음에 1의 자리에다 2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9 더하기 3, 3 더하기 9가 10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2를 쓰는 게 아니라 10자리 올리는 10을 먼저 써요. 10을 쓰고 그 다음에 1의 자리에다가 2를 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아이들 실수가 훨씬 적어요. 자, 그런 다음 또 더합니다. 자, 1하고 5하고 8하고 더하는 거잖아요. 덧셈을 할 때도요. 덧셈은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더하든지 간에 답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1하고 5하고 더해서 6을 만들고 그 다음에 8을 더해서 14가 되든 아니면 8하고 5하고 더해서 13에다가 하나 더 있으니까 14가 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하고 8하고 먼저 더해서 9를 만들고 그 다음 5를 더해서 14 이렇게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있기 때문에 순서를 막 바꾸고 뒤에 걸 먼저 계산하든 앞에 거 계산하고 뒤에 거 더하든지 간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의도적으로 의무적으로 위에서부터 차례로 더해야지 이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거는 저의 교육 철학입니다. 자, 8하고 5하고 1하고 더해서 14예요. 그럼 똑같이 위에 있는 10을 먼저 써요. 그 다음 아래에 있는 4를 이렇게 씁니다. 자, 됐죠? 자, 그러고 나서 다음 걸 더합니다. 자, 올려놓은 아이 꼭 계산해야 돼요. 요거 실수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1하고 2하고 7하고 1하고 2하고 더하면 3이죠? 3하고 7하고 짝꿍이네요. 10이네요. 자, 그렇게 되고요. 7하고 2하고 1하고 거꾸로 더해서 올라가도 됩니다. 그럼 7하고 2하고 더하면 9고요. 9에다 1을 더하니까 10이 되죠?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1 쓰고 0을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받아 올림 덧셈을 가르치시면 됩니다. 자, 능숙하게 잘할 때는 실수에 조심을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능숙하게 잘할 때가 아니라 처음 설명할 때는 왜 그런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를 아주 조곤조곤 친절하게 천천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같은 1의 자리끼리 더해서 답을 얻고 자, 그 다음에 1의 자리에 쓸 수는 낱개는 쓰고 그 다음에 10이 넘어가는 수는 10의 자리 수로 올려주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설명을 해서 아이들이 기계적으로 기술적으로 더해가지고 올리고 더해가지고 올리고 이렇게 하는 학습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 문제만 더 해보고요. 오늘 수업은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옆에 보니까요. 뭐가 있냐면 178 더하기 357이 있네요. 자, 낱개로 갑니다. 8, 7, 15네요. 그쵸? 10 쓰고 5 씁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7하고 5하고 더하면 12, 12에다 1 더하면 13이죠? 자, 그럼 위로 올라가서 1 쓰고 3을 여기다 씁니다. 자, 그 다음에 3하고 1하고 더하면 5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535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오늘 시간에는 받아 올림 덧셈 세 자리 더하기 세 자리 가르치실 때 아이들이 어떤 부분을 실수를 하는지 그 다음에 가르치실 때 어떤 점을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우아빠TV 이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가을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정우미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